네, 안녕하세요. 내일의 투자 소식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의 주제는 미국에서 초대박 난리난 세계 최초 꿈의 반도체 이주식 당장 사라. 대한광통신보다 10배도 올라가요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섹터들이 있죠. 전력 설비, 그리고 원전, 조선, 전력반도체, 광통신, 광반도체. 이 섹터들이 현재 대한민국의 코스피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 섹터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전부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이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부족 문제인데요. 조선도 현재 그냥 배 만드는 회사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부족할 수 있는 이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부각되면서 새로운 모멘텀으로 새로운 섹터가 열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전도 그리고 광통신, 광반도체도 결국은 같은 뿌리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섹터들은 앞으로 순환매를 계속해서 돌면서 주도할 예정이죠. 한 섹터가 쉬고 한 섹터가 달리는 구조가 반복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섹터들의 핵심 수혜 종목들을 미리 알고 담아놔야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 전력반도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 하필 오늘 전력반도체냐? 이 미국에서 실시간 속보가 하나 터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인텔이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당 순이익이 월가 예상치의 29배를 기록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고 매출도 예상치의 9.4%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면서 발표 직후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20%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 이는 닷컴 버블 시기였던 2000년 7월 기록한 최고가를 넘어 한때 80.19달러로 최고가를 경신했고 현재는 80달러 안팎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적의 핵심 동력이 바로 데이터 센터와 AI 수요였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데이터 센터와 AI 수요 증가로 인해 순환매가 돌 이 대장 섹터 중에 전력 반도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이 전력 반도체 이름은 들어봤는데 정확히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모든 전력기기 이런 것들 그냥 전기를 꽂아서 쓰는 게 아닙니다. 전기가 들어오면요. 기기에 맞게 변환하고 조절하고 분배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이 바로 이 전력 반도체죠. 그래서 가장 쉬운 이 예로 들면요. 전력 반도체는 전기의 교통경찰입니다. 들어오는 전기를 막고 흘려보내고 그리고 조절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교통경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하느냐에 따라 전기가 얼마나 낭비되는지 결정이 됩니다. 현재 기존 실리콘 전력 반도체에는 한계가 부딪혔습니다. 일반 전자기기에서는 충분했는데 AI 데이터 센터처럼 엄청난 전력을 그것도 고속으로 처리해야 되는 환경에서는 버티질 못한 거죠. 열이 너무 발생하고요. 전력 손실이 크고요. 그리고 속도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차세대 소재 전력 반도체 SiC와 GaN입니다. 이 소재들은 기존 실리콘보다 훨씬 높은 전압에서도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높은 온도에서도 효율이 유지되고 전력 손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쓰이는 거의 모든 반도체에는 해당 소재를 사용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다시 인텔 얘기로 돌아가면 인텔의 CEO인 리프탄이 실적 발표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AI의 다음 물결은 추론과 에이전틱으로 이동하며 CPU와 웨이퍼, 첨단 패키징 수요를 크게 높이고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AI가 단순히 학습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실시간으로 추론을 하고요.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로 진화하면서 메모리와 CPU 수요가 동시에 폭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텔의 이런 견조한 실적은 HBM 수요 지속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 메모리 사업부에서 긍정적 신호로 해석이 되죠. 현재 삼성과 SK하이닉스가 HBM 생산을 위해 수십조 원을 쏟아 부으면서 공장을 짓고 있다라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SK하이닉스는 청주 공장 단 하나에만 19조 원을 투자하고요. 삼성전자는 올해 110조 원을 투자하면서 이 반도체 공장 안에서 HBM을 생산할 때 그 전력을 정밀하게 제어하고 변환하는 핵심 부품이 바로 전력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공장이 더 많이 더 크게 지어질수록 그 안에 들어가는 전력 반도체 수요도 함께 폭발하는 구조죠. 게다가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부터 SiC 전력 반도체 샘플 양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직접 이 시장에 뛰어들겠다라는 선언인데 그만큼 이 전력 반도체가
반도체 생산 인프라에서 얼마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지 삼성 스스로 인정을 한 것이죠. 결국 인텔이 잘 되고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잘 될수록 그 수혜를 고스란히 받는 게 전력 반도체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에 결정적인 모멘텀이 하나 더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올해 GTC에서 차세대 데이터 센터 전력 방식으로 800V 진류 아키텍처를 공식화했습니다. 기존 교류를 여러 번 변환하는 대신 직류로 한 번에 전달해서 에너지 손실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 800V 진류 환경에서는 기존 실리콘 소재의 전력 반도체가 버티질 못합니다. SiC나 GA인 같은 차세대 소재가 반드시 필요하죠. 실제 데이터 센터 운영사들이 GA인 기반 서버 전원 공급 장치로 교체한 결과 효율 98.2%를 달성하며 시설당 평균 23,000달러의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규모에서 이걸 전체 데이터 센터로 확산시키면 연간 수조 원 절감이 가능해지죠. 그러니까 이 빅테크 기업들이 절약이 되는데 안 쓸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장 얼마나 커지냐? 현재 전력 반도체 시장 규모는요. 2024년 537억 9천 달러에서 2033년 905억 5천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75조 시장에서 130조 시장이 되는 거죠. 그 안에 SiC, GA만 보면 더 파격적입니다. 해당 반도체 시장은 2023년에 224억 달러에서 2032년 1,800억 달러로 연평균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10년 안에 8배가 되는 시장이죠. 그래서 정부도 움직였습니다. 올해 우리 정부의 초혁신 이 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에서 가장 먼저 제시된 핵심 과제가 바로 차세대 전력 반도체 기술 로드맵 수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하고 부총리가 직접 국내 전력 반도체 기업을 방문했죠. 그래서 시장 수요 폭발, 글로벌 빅테크 수요, 정부 정책 지원 이 세 가지가 전부 한 번에 맞아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인텔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인텔 CEO는 AI의 다음 물결은 추론과 에이전틱으로 이동하며 이는 CPU, 웨이퍼나 첨단 패키징 수요를 크게 높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학습을 넘어 이제 실시간 추론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는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진다라는 거고, 그래서 전력 설비가 필요하고 원전이 필요하고 조선 엔진이 필요하고 광통신, 광반도체 필요하죠. 그리고 그 모든 전력을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전력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섹터들의 순환매는 AI가 성장하는 한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이 전력 반도체를 먼저 짚어보면 인텔의 어닝 서프라이즈,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수십조 원 공장 투자, 그리고 엔비디아 800V 진류 선언,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 전력 반도체가 있습니다. 앞으로 전력 설비, 원전, 조선, 광통신, 광반도체 각 섹터별 핵심 종목도 순서대로 다뤄드릴 거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전력 반도체 흐름에서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들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DB하이텍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계속 강조드린 내용 기억하시죠? 엔비디아가 800V 진류 시대를 선언했고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수십조 원을 들여 H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 모든 전력 인프라 안에서 전기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핵심 부품이 전력 반도체라고 했죠. DB하이텍은 바로 그 전력 반도체를 만드는 파운드리 기업입니다.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국내에서 드물게 아날로그 반도체를 전문으로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TSMC가 최첨단 미세 공정을 경쟁하는 동안 DB하이텍은 전력 반도체나 센서, 디스플레이 구동칩 같은 고부가 아날로그 반도체 분야에서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세계 최초로 0.18 BCD MOS 복합 전압 소자를 개발하며 이미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은 회사죠. 자, 그러면 이 회사의 주력 고객이 누구냐?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해외에서는 퀄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온세미컨덕트 같은 글로벌 반도체 설계 기업들이 DB하이텍의 생산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미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이 인정한 제조 역량을 가진 기업이라는 거죠. 핵심은 이 회사가 2022년부터 GA가 SiC를 차세대 사업으로 정하고 공정 개발을 착실하게 진행해 왔다라는 겁니다. 650V GAN HMT 공정 개발 완료했고요. 2026년 말까지 200V와 650V 이 GAN 공정도 순차 개발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정들이 바로 데이터 센터 전력 변압기와
서버 전원 공급 장치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입니다. 여기서 GAN, 이게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짚어보면 엔비디아가 추진하는 800V에서는 기존 실리콘 소재가 버티지 못해요. GAN은 기존 실리콘보다 전력 손실이 훨씬 적고 고온, 고전압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GAN 기반 전원 공급 장치로 교체하면 효율이 98%까지 올라가고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이 되죠. 그 GAN 공정을 갖춘 국내 파운드리가 DB하이텍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말만 한 게 아니죠. AI 데이터 센터와 전기차, ESS 시장 성장에 대비해 2,500억 규모의 클린룸 확장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공정 개발부터 대규모 생산 인프라까지 동시에 구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SiC, 이것도 역시나 같이 개발 중이에요. 현재 첫 200V SiC 공정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건 전기차나 인버터나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같은 고전압 산업에 들어가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전력 반도체 시장에서는 GAN, 데이터 센터는 SiC, 이런 것들 전기차와 에너지 쪽을 동시에 공략하는 투트랙 전략이죠.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DB하이텍에 대해 경기 방어적인 사업 구조와 고부가 전력 반도체 중심의 성장 전략을 동시에 갖춘 기업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 기반 위에 성장 모멘텀이 올라타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800V DC 확산 시 GAN 전력 반도체 수요,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DB하이텍은 그 공정을 가지고 있고 생산 능력도 키우고 있는 회사죠. 근데 이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 최근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지금 가격에 매수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역시나 준비했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한 오늘의 추천주인데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현재 삼성과 SK하이닉스 그리고 인텔 등등 다양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인데 아직 가격 상승이 크게 나오지 않은 종목이죠. 외국인과 기관의 매집이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면서 들어오고 있고 최근 눌림목 구간 이후 2차 상승이 나온 초입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종목 모든 분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공개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 종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 구독자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 댓글에 구독이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시고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린 이 링크 클릭하셔서 나오는 설문조사 간단히 1분 정도만 참여하시면 제가 확인한 이후에 참여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에게 우리가 종가 베팅 전략으로 저점에서 매수하실 수 있게 종목명 그리고 구체적인 타점까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모든 반도체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술력은 있지만 아직 급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급등 한번 시작하면 정말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니까 급등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저점에서 종목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참여하신 분들도 얼마든지 또 참여되니까 전부 확인해 보세요. 자,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SFA 반도체입니다. 이 회사는 반도체 후공정 전문 기업이요. 자, 후공정이 뭐냐? 반도체 칩을 만든 다음에 그 칩을 패키징하고 테스트하는 그 과정입니다. 아무리 좋은 반도체 칩도 이 후공정을 거쳐야 비로소 제품이 되죠. 그리고 AI 시대에서 반도체가 점점 고성능화, 적층화되면서 이 후공정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F 반도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글로벌 반도체 빅3에게 패키징 솔루션을 제공하는 핵심 후공정 파트너죠. 자, 이 세 회사가 동시에 고객사라는 것 자체가 이 회사의 기술력을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회사에 속한 게 아니라 글로벌 메모리 빅3 전체를 고객으로 두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경쟁력 있는 기술과 품질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오늘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냐? 핵심 구조를 설명드릴게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HBM 생산에 전사적 역량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월 생산량을 17만 장에서 20만 장으로 끌어올리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전담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HBM 생산을 라인을 늘리려면 기존 범용 이 D램에 투입했던 후공정 인력과 설비를 HBM 쪽으로 재배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범용 메모리 패키징과 테스트 공정이 외부로 나올 수밖에 없죠. 이 과정에서 기존 내재화됐던 DDR5 테스트 물량이 외부로 전환되고 SF 반도체 필리핀 법인이 직접 수혜를 받는 구조입니다. 이건 이미 실제로 확인된 내용이에요. 필리핀 공장이 가동률 30%대에서 60%대까지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고
국내 메이저 고객사의 DDR5 테스트 설비 120대가 이 필리핀으로 이전됐으며 모듈 라인도 5개가 추가 배정됐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단기가 아니에요. 구조적이에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HBM에 더 집중할수록 이 범용 메모리 외주는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HBM의 경쟁이 격화될수록 SAF 반도체 필리핀 공장은 더 바빠지는 구조죠. HBM4 시대로 전환되면서 후공정 패키징 단가가 HBM3 대비 2에서 40%가량 추가 상승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고, SAF 반도체는 이 단가 상승의 직접 수혜자입니다. 실적도 이미 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죠. 25년 4분기 매출이 1196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24%,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했습니다. 증권가 예상치를 8% 상회했고 2026년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메모리 쪽도 확장하고 있죠. 플립칩 설비에 투자해서 2026년 하반기부터 비메모리 매출도 본격 반영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후공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비메모리까지 포트폴리오를 넓히는 거죠. 그래서 인텔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데이터 수요가 폭발한다라는 게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삼성과 SK하이닉스 HBM 생산이 늘어날수록 SAF 반도체 외주 물량은 자동으로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차트를 보시면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다시는 안 올 진짜 이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여기에서 노는 게 아니라 이 위에서 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정말 기회다. 시장의 순환매가 돌게 되면서 오히려 우리가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너무나 매력적으로 투자하기에 좋은 종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제주반도체인데요. 이 회사는 국내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에 이은 세 번째 국내 메모리 기업입니다. 직접 공장 없이 설계만 하고 생산은 파운드리에 맡기는 팹리스 기업이고요. 전력 SRAM을 시작으로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해 왔으며 이 낸드와 그리고 D램을 결합한 MCP 멀티칩 패키지를 주력 제품으로 다양한 산업을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포지션을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과 SK하이닉스가 HBM 고용량 이 메모리에 집중하는 사이 제주반도체는 그들이 신경 쓰지 않는 틈새 시장을 공략합니다. 사물 인터넷, 5G 모듈, 자동차 전장, 엣지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저전력, 특수 메모리죠. 그래서 삼성과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수천억짜리 HBM 시장에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IoT, 자동차 전장 메모리 시장을 그냥 두는 거죠. 그리고 제주반도체는 그 자리를 독점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틈새 시장이 지금 AI 시대와 맞물려 폭발하고 있죠. 저전력 메모리와 온디바이스 AI 메모리 설계에 특화된 팹리스 기업으로 AI가 클라우드를 넘어 각각의 기기 안에서 직접 작동하는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오면서 제주반도체의 수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 CEO가 오늘 실적 발표에서 뭐라고 했죠? AI의 다음 물결은 추론과 에이전틱으로 이동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I가 서버를 넘어 각각의 기기 안에서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그 기기들 안에 들어가는 저전력 메모리 수요가 폭발하는 구조입니다. 자, 고객사도 탄탄한데요. 해외 매출 비중이 무려 90%에 달하고 중국, 대만, 유럽, 미주 등 글로벌 다변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유럽, 전장업체에서 MCP를 공급하는 등 자동차 시장 공략도 가속화하고 있으며 자동차 품질 인증 AEC Q-100 이거를 확보해 글로벌 완성차 시장 진입 준비를 마쳤습니다. 실적도 방향성을 증명하고 있죠. 2025년 3분기 누적 매출이 전년 대비 67.7% 증가, 영업이익은 141.8% 증가, 당기순이익은 204.1%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삼성과 SK하이닉스는 AI 데이터 센터용 고용량 메모리를 만들고 인텔은 데이터 센터 CPU로 돈을 벌고 제주반도체는 그 AI가 각각의 기기로 퍼져나가면서 열리는 온디바이스 AI 메모리 시장을 독점적으로 가져가는 구조죠. 그래서 오늘 세 종목 모두 결국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그리고 AI 모든 기기로 확산될수록 이 종목들의 수혜를 받는 구조는 계속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관심 가지면서 공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이렇게 알아봤는데 이외에도 나는 소소하게라도 단타로 길지 않게 먹고 나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이 텔레그램 소통방 입장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 방 제가 실시간으로 시장에 등장하는 기사나 뉴스 재료들을 소개해 드리면서 단타 투자 관심 종목들까지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고용 종목 제가 9시 장 시작하자마자 말씀드리자마자 상한가를 기록했고 YC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린 이 시간 기준 10.67% 상승을 했습니다. 뭐 이외에도 네이비스 그리고 네페스, OCI 홀딩스 등등 이미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고 이후에 타점이 나와서 우리가 단타 투자할 수 있게 매력적인 자리가 나왔을 때 이 소통방을 통해 관심 종목으로 공유해드리면서 저희 구독자분들이 당일 매매를 통해 수익을 가져가 보실 수 있게 도움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입장해 보시길 바랄게요. 지금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100%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고 역시나 제가 이 댓글 남겨드렸던 이 링크 클릭하셔서 설문조사 작성하시면 지금 바로 100%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